빚을 못 갚아서 대입 변제율이 급증한답니다. 서민들을 상대로 한 그런 이제 대출 상품의 연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. 고금리와 고물가의 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빚을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걸까요? 돈이 없으면 안 쓰는 게 당연한 건데 돈이 없어도 빌려서 더 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던 겁니다. 저는 이제 IMF 때 대학을 다녔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만 해도 신용카드를 아무나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. 그냥 뭔가를 사거나 할 때는 현금을 쓰는 게 당연했단 말입니다. 그리고 그때는 이제 다 대학생들이니까 돈이 없잖아요. 한 달 생활비를 예를 들어 30만 원을 받아요. 그러면 그걸로 한 달을 사는데 1주차 때는 아주 럭셔리하게 먹고요. 2주차 때는 고만고만하게 살고 3주차, 4주차 때는 이제 다음 달 생활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의처럼 살았어요. 거의처럼. 밥을 이제 거의 못 먹다시피 하는 거예요.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하루에 만 원만 쓰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용돈이 없어가지고 허덕이며 살까? 근데 그래도 그때는 카드가 없어서 그냥 그 30만 원이 다 떨어지면 그냥 없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. 힘들긴 하죠. 한데 그런 이제 소비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한 대학생에게 한 3주차쯤 돼가지고 10만원, 20만원 빌려주면요. 그러면 당장 다음 달 용돈 받으면 갚을 수는 있겠죠.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면요.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대출하는 돈이 200만원 되고 300만원 되고 500만원, 1000만원 되는 게 순식간이라는 거죠. 왜겠습니까? 이자 때문에. 대출 이자하고 연체 이자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이제 속도로 불어나기 때문인 겁니다. 돈 빌릴 때는 좋죠. 빌려서 당장 급한 대로 메꾸면 되니까. 쓰면 되니까. 근데 그 다음이 문제란 말입니다. 지금 대한민국에 불법 사채 상품 때문에 피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.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어쩌다 그렇게 불법 사채까지 쓸 정도로 신용도가 낮아졌을까? 정말로 그들에게 안 빌리고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린 건 누구의 책임인가?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빚을 권하는 사회이고 빚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려니 하면서 젖어드는 것도 있죠.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빚을 멀리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누가 현명하고 누가 어리석은 걸까요?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도와주겠다라고 돈을 빌려준다는데 저건 공짜냐고요. 공짜가 아닙니다. 그리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되려 서민들을 망치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참 씁쓸하죠. 씁쓸합니다. 아니 그러면 쓸 돈도 없는데 서민들한테 돈을 빌려주지 말란 말이냐. 이렇게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돈을 빌려줄 게 아니라 일할 수 있게끔 여건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공공사업이든 뭐든 좀 일할 수 있게끔 돈을 벌 수 있게끔 여건들을 만들어준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. 이미 이제 빚을 못 갚아서 연체 한 지경까지 내몰린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대출이 틀어막히고 더 많은 이자, 가산금리를 이제 요구받을 때가 되면요.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냥 이제 망가지는 거죠. 참 무서운 일들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될지,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계속 두고 봐야죠. 앞으로 아마 더 엄청난 일들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. 저렇게 빚을 갚지 못해서 저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우리의 삶이 괜찮을 수 있겠냐고요. 별일 없을 수 있겠냐고요. 아닐 거라는 겁니다.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염려스럽고 많이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. 그게 아마 앞으로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현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들죠.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더 걱정하는 거죠. 더 염려하는 거고요. 참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
잘 살아야 됩니다.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. 참 잘 궁리하고 잘 따져봐야죠.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누가 뭐라고 해도 좀 마음을 굳게 먹어야죠. 걱정입니다.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, 어떤 게 필요하나, 뭐 걱정하는 거죠. 서민들이 저렇게 저 윗바닥에 있는 사람들부터 저렇게 이제 무너지고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.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이 됩니다.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? 어떤 삶이 이제 펼쳐지는 걸까? 그런 이런저런 걱정들이 안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꽤 무서운 상황까지 우리는 아마 내몰릴 것 같습니다. 걱정이죠. 염려스럽고요. 좀 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사는 게 어떨까?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걸까? 뭐 걱정, 또 걱정이 이제 되는 거죠. 참 많은 이제 염려가 됩니다.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동안에 빚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. 빚이.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빚을 너무 많이 내게 해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, 또 이 연체가 이제 2배 이상 늘었답니다. 저시용자가 이용하는 이제 근로자 햇살론도 연체가 또 늘었다고 하고요. 연체율이 심상치 않다라고 합니다. 소액 생계비 대출하고 최저 시용자 특례 보증 상품의 연체율도 심상치 않다라는데요. 이 어쩌려고 하는 걸까? 참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이제 구조이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 등 부실화가 예상됐다라는 말도 있고요. 참 씁쓸합니다. 쓸쓸하죠. 이제 이러다 보면 앞으로 시약차주에 대한 지원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네요. 이게 뭘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어떤 삶을 이제 살 수 있으려나 이런저런 걱정들도 많이 됩니다.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무수히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 몰락하고 망가지고 아비규환 비명 절규를 지르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될 것 같다. 걱정이 더 많습니다. 빚낸다라는 거, 돈이 없어서 힘들어한다라는 거, 그게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는 게 막막하고 어렵고 걱정스럽다라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우려도 든다라는 말입니다. 이상입니다.